밸류 설치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학교 도서관 웹페이지가 약간만 바뀌어서 그냥 다시 그 부분만 다시 보여드리고, 아마 이 동영상 뒷부분은 작년에 썼던 걸 그대로 좀 붙여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도서관 웹페이지 일단 가서 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 보시고, 뭐 그냥 할 수 있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혹은 이 동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되시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페이지를 일단 좀 가보죠. 네, 도서관 웹페이지를 일단 가보고요. 어, 네, 이 도서관 웹페이지에 가면 메뉴 중에 자료 검색 메뉴가 있고 거기에 전자정보원 메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전체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야 돼서 로그인을 하고 가보죠. 네, 그러면 가나다 ABC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value search는 이 B에 가보면 value search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약간 설명이 있고 첨부 파일이 3개가 있는데요. 이용 방법 열어보시면 매뉴얼이 들어 있고요. 네, 뭐 매뉴얼보다는 지금 설치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회원 가입 및 설치 매뉴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작년엔 이 설명대로 하면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이 페이지로 가면 여기에 우측 상단에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로 여기 보면 PDF로 열었는데 링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누르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아이디 넣는데 비밀번호 넣는데 그리고 로그인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기 아까 페이지에서 얘기한 어, 회원 가입 및 설치 매뉴얼 다시 열어볼게요. 네, 여기서 얘기한 우측 상단 사용자 등록은 이쪽 가서 보시면 이 버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용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비밀번호 초기화 서비스 소개에 있어서 사용자 등록 부분을 누르면 설명이 있고 정보 활용 동의하고 사용자 등록하기 가면 동의합니다. 필수. 필수라고 하니까 동의할게요. 선택은 그냥 동의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다시 설치 안내 파일 와 보면 소속 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우측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소속 기관의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나오다 말았는데요. 그게 이쪽 다시 도서관 웹페이지로 가면 이 마지막 부분에 그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활용하여 개인 아이디를 생성해야 되는데 학교 기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하단의 이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열어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녹화하지는 않을 거고요. 순서가 이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로 가서 이 valuesearch.co.kr로 가면 이런 이쪽 부분이 나오고 여기 가서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까지 가셨으면 다시 도서관 웹페이지로 와서 이용 정보를 열어서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설명되어 있는 절차대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그러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등록을 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다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Value Search 웹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네, 여기 관리라는 메뉴에서 관리 탭을 누르면 밑에 Value Search Excel Add-in Download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눌러보죠. 네, 그래서 맨 밑에 가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고 누르면 다운로드가 됐네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변경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네, 인스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른 거 그냥 안 바꾸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엑셀을 실행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OK를 누르면 네, 자꾸 나오네요. 똑같은 메시지가 하여튼 네, 엑셀이 그냥 자동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 엑셀 가서 보시면 메뉴의 맨 뒤에 Value Search라는 새로운 탭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제일 왼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 그 다음 업데이트 버튼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로그인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로그인 할 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아마 동시 접속 인원이 제한되는 라이센스인 걸로 알고 있어서 꼭 필요할 때 로그인을 하시고 다 하시면 로그아웃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접속자가 많이 몰리다 보면 로그인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내 경험으로는 평소에 로그인이 안 될 정도로 여러 사람이 접속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마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동시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려고 하면 로그인이 어려운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몇 시간 기다리든 그 다음날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에서는 아까 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썼던 개인 아이디, 개인 패스워드, 학교 거 말고요.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거하고 똑같은 아이디를 쓰고 네, 자동 로그인 이런 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로그인이 된 듯하고요. 로그인이 되면 이쪽이 버튼이 로그인해서 로그아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는 뭐 지금 바로 다운로드 했으니까 필요 없을 듯 하고요. 다음 버튼 보시면 My List라는 게 있고 Preset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두 개 버튼을 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눌러보면 왼쪽에 이제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용 방법은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목을 선택을 하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을 눌렀더니 종목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고요. 뭐 가령 코스피다라고 하면 선택 검색을 해야 되는구나. 뭐다 나오지는 않나 보네요. 그냥 전부 보여주는 건 제명 통합 검색 전부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찾아보고 뭐 현대 뭐 이런 거 해보죠. 그러면 종목 이름이 나와서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단 뭐 현대차 한번 선택해 볼게요. 현대차. 그러면 여기에 선택된 종목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종목을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다운로드 받을지 항목 선택하는 데가 있고요. 우선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간 주가 정보 여기에 있을 것 같고 종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쪽 윗부분에 다시 새로운 부분이 나오고 주식 항목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시점 관련된 선택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을 뭐 3개월 전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최종 거래일까지 해서 시점은 전체 그리고 항목은 뭐 딱히 없네요. 그러니까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 계정은 선택하세요. 조회 계정. 이쪽을 누르면 조회 계정 선택하는 게 있네요. 옆에 점점점 누르면 여기서 종가 하나씩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겠네요. 종가, 수정 종가, 시가총액 뭐이 정도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이 엑셀 시트에 선택한 변수들이 시계열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특정 주식의 특정 변수의 특정 기간에 대한 자료를 얻을 때 이렇게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마 더 많이 활용하게 될 버튼이 이 Massive Download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눌러보면 아까하고 약간 달라진 게 이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까는 특정 주식, 종목, 회사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 페이지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령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중에 수업에서 많이 활용할 게 코스피 200이니까 코스피 200을 누르면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가려져 있고요. 고를 게 없고 그 다음에 우선주를 뭐 제외할지 포함하죠. 포함해보죠.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선택을 누르면 이 페이지에서 IFRS 기준의 자료를 받을지 K-GAAP 기준의 자료를 받을지는 회계 자료 받을 때 상관이 있는 거고 주가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두고 아까 했던 비슷한 주가 관련 자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가도 다운로드 받고 종가를 눌렀더니 날짜를 여기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령 시작을 여기 보면 달력에서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뭐 2024년 12월 30일부터 끝은 3월 28일까지 하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정 주가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수정 주가도 똑같이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최종 거래일 날짜로는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화면이니까 추가해서 그 다음 다운로드를 누르면 아까보다 물론 데이터가 훨씬 많겠죠. 아까는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이 세 변수 자료를 시계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번에는 200개 주식에 대해서 이 세 변수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많죠. 그래서 200개 주식 곱하기 변수 3개 곱하기 날짜는 뭐 한 60개. 그러면 꽤 많은 데이터가 되고 뭐 이렇게 정리가 알아서 정리가 돼서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연습에 사용할 자료는 내가 따로 준비해서 나눠 드릴 거고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이 접속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뒤에 개별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자료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를 정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정한 다음에 각자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시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다운로드할지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용법을 하나하나 다 연습해 보는 것보다는 필요한 게 분명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자료가 빨리 다운로드 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